좋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의 핵심 꿀팁, 핵심 키워드는 또 이게 몇 억이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전 재산이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 이 상담하는 사람만 보고서 또 계약하기도 되게 찜찜해.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30도를 육박하는 여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5월 중순인데 벌써 이래서 되나 싶기도 한데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귀농귀촌 하셔갖고 논밭에서 지금 벌써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또 한참 지금 건축 성수기잖아요. 직영 건축하시는 건축주분들 중에서는 인부분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종종 얘기를 듣곤 하는데, 요즘 날씨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름이 막 접어들고 있는데 올 여름도 다들 건강하게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토요일 아침 8시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아침부터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야외 활동이 잦은 5월에 접어들면서 구독자분들 중에 전원주택을 직접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해랑 비슷하게 비슷한 질문을 또 계속해서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좋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꿀팁, 이번엔 좀 확실한 꿀팁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댓글로, 이메일로, 그리고 제가 공개된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주시는 문의 내용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좋은 시공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시공사 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주시거나, 또 간혹 아예 대놓고 가온파님 집을 지은 그 시공사 명을 알고 싶습니다. 시공사 명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소식이 없어서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공사 명을 공개를 직접적으로 드리는 거는 아직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는 방법, 이론 같은 거 이렇게 건너뛰고요. 가온파의 어쩌면 뇌피셜, 가온파의 생각으로 꿀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께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이 와도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가온파님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이렇게 또 굉장히 호응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그냥 공개적으로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직영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 하우징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건축주분들께서 직영 형태의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서 직영 형태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직영, 제가 전에 생직영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직영이랑 도급이 이 소규모 건축 시장에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직영은 정말 건축주가 모든 인허가 절차부터 시작해 갖고 각 공정의 모든 관계가 되는 업자분들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자재까지 직접 여러분들이 수급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 그게 사실 오리지널 생직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영하는 거 말고 대부분은 어떻게 직영을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제곱미터의 소규모 건축은 직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작은 중소 시공업체와 도급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 착공계를 낼 때는 건축주가 직접 직영 공사를 하는 걸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할 지자체에 건축 시공업체가 별도로 선임된 걸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직영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턴키로 중소 시공업체가 공사를 다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원주택 시장을 바라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후자인 동급 형태의 직영 공사로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도 직영 공사이기 때문에 현장 관리인을 여러분들이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의 핵심 꿀팁, 핵심 키워드는 현장 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 현장 관리인과
좋은 시공사 선택 방법이 관계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가온파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면 아마 시공사를 여러 군데 상담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받은 업체들 중에 뭐 견적도 고만고만하고 뭐 스펙도 거의 비슷한데 어딜 선택하지? 그런데 한 군데 업체가 그래도 상담하시는 분, 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뭐 거기에 직원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조금 더 나랑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가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몇 억이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전 재산이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 이 상담하는 사람만 보고서 또 계약하기도 되게 찜찜해. 그래서 뭔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싶으시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신 건데요. 이럴 때 마음에 드는 시공업체와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하시고 그 상담 자리에서 저는 저희 집 시공 현장의 현장관리인을 제가 직접 선임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상담하시는 분께 직접 전달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1차적인 방법으로 이 한마디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그 시공사의 대표나 임직원을 착공계를 낼 때 현장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실제로 현장관리인의 역할을 거의 수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선임한 현장관리인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시공사가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건축이란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주가 직접 선임한 현장관리인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 제3자의 눈으로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불편한 느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시공, 성실 시공, 본인이 시공하는 현장에 자신감이 있는 시공사라면 그렇게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뉴얼 시공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적당히 시공을 하던 버릇이 있는 그런 시공업체라면 아마도 굉장히 쌍수를 짓고 반대를 하는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꿀팁, 그 현장 관리인을 가온파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온파로 선정한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 채널 가온파의 힐링라이프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상당수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건축 관련된 업체에 계신 분들, 뭐 대표님도 계시고 실제 빌더분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 그리고 자재하시는 분들, 의외로 건축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예비 건축주분들보다 실제로 건축업체 종사자분들이 제 영상을 더 길게 더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 건축 시장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가온파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또 그중에 상당수 분들이 제가 나름 건축 관련돼서 소신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그런 시공사분들께 한번 던져보시는 거죠. 현장 관리인을 건축주가 직접 선임하겠다? 이것도 사실 내키지 않는 부분인데 그 현장 관리인을 가온파로 선임하겠다라고 하시면 아마 성실 시공하시는 업체 중에서도 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꼭 현장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온파님 집을 지은 건축업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온파를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 업체가 저희 집 지은 그 시공업체라면 아마도 얼굴이 확 바뀌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온파를 팔면서 그렇게 한번 시공사를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는 꿀팁, 핵심 키워드는 현장관리인, 그러니까 건축주분이 직접 현장관리인을 선임하겠다라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온파를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하겠다 라고 던져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고요. 참고로 저는 건축 목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난해 현장관리를 3군데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주 인근에서 직영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 현장관리인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추가로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는 방법 2가지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한 가지는 시공사와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모든 내용, 그리고 계약 과정, 그리고 계약 이후의 모든 미팅 내용들을 녹음을 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면 이 녹음 파일을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상담 단계부터 고지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동안 상담 과정에 공수표를 많이 날리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면서 설레발을 많이 채우던 그런 시공사였다면 아마 모든 내용을 녹음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정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녹음을 하자는 이야기만으로도 한번 걸르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향후에 실제로 녹음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또 권장을 드리고, 그게 분쟁이 됐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꼭 녹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자라고 한번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말을 던지고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업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걸러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다뤄볼까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전원주택, 소규모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이 지으시면서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쁜 시공사를 필터링하는 방법 형태로 꿀팁 아닌 꿀팁을 가온파의 내피셜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꼭 2군데 이상의 시공업체를 상담을 하시고 복수 견적을 받아보시고 시공사를 선택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좋은 시공사 선택해서 원하시는 좋은 집 지으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